8살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낮고 긴장감이 돌았다. 아버지, 정말 모르셨어요? 우리 집이 경매 목록에 올라왔다는데요. 아빠 민수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가방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이웃집 김 아저씨가 직접 보고 알려주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우리 주소가 붙어 있더래요. 엄마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누군가한테 보증을 서신 거라도. 지우는 경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김 씨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어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 경매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는 정말로 자신의 집 주소가 적힌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다. 민수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사장님, 이 집 경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아, 이 집요?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했네요. 보니까 개인 채권자 같은데요. 개인 채권자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 박영철 씨네요. 민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박영철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아버지를 마주 대하고 앉았다. 수지는 지우를 방에 보내고 나서 자리에 함께했다. 아버지, 부동산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매 신청인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다. 아버님, 그럼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도와준다고? 너희가 무슨 수로? 민수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지, 그런데 채권자가 왜 아버지 이름이에요? 돈을 빌린 거라면 채권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민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혔다. 그게 말이야. 아버지, 정확히 뭘 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할아버지는 고백했다. 그는 돈을 빌린 게 아니었다. 집을 팔았던 것이다. 그것도 가족 몰래. 내가 집을 팔았어. 근데 당장 나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민수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할아버지는 또다시 말을 머뭇거렸다. 며칠 후 민수는 할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집을 판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다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정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두 분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다. 정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요즘 이상해.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자랑하시더니 어떤 여자분하고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 여자분이요? 응, 50대 초반쯤 되는 분 같던데. 같이 등산도 가고 식당에서도 봤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분한테 비싼 선물도 자주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이름은 모르겠고 내 아버지가 실버댄스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시던데.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방을 몰래 살펴보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목욕을 하는 동안 민수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던 중 수진이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적혀 있어요. 수첩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미선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미선이가 누구죠? 아마 정할아버지가 말한 그 여자분인 것 같아요.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할아버지가 미선이라는 여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있다는 기록이 나왔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다. 이게 정말이라면 아버지가 집을 판 돈으로 이 여자한테 용돈을 주고 계신 거네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족들이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할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버지, 미선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버지 방에서 수첩을 봤어요. 집 판 돈으로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상관없다고요? 우리가 살 집이 없어졌는데 상관없다고요? 지우는 어떡하고요? 수진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정말 연인 관계이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선이와 만나고 있어. 나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그래서 집까지 팔아서 그 여자한테 돈을 주신 거예요? 팔려고 한 게 아니야. 처음엔 그냥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대출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미선이가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 여자가 제안했다고요? 그럼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야.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여. 할아버지는 격하게 반박했지만 민수와 수진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할아버지 몰래 미선이를 만나기로 했다. 정할아버지를 통해 미선이가 자주 가는 커피숍을 알아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선이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자신을 소개하자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미선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연인 관계예요. 아버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거죠. 아껴준다고요? 집까지 팔아서요? 그건 아버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민수는 미선이의 태도에서 뭔가 계산적인 면을 느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받으신 돈을 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집을 잃게 생겼거든요. 미선이는 차갑게 웃었다. 돌려달라고요? 그 돈은 아버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제가 돌려드려야 하죠?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아버님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세요.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님의 결정을 반대할 권리는 없어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미선이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수는 점점 화가 났다. 그날 밤 민수네 가족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다. 할아버지도 억지로 참석시켰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을 언제 파셨고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작년 여름에 팔았어. 3억 2천만 원에. 그럼 그 돈은요? 미선이한테 2억을 줬고 나머지는 따로 모아뒀어. 수진이 기가 막혀 했다. 2억을 주셨다고요? 한 번에요? 아니야. 조금씩 나눠서. 왜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미선이가 아프거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비가 2억이나 돼요? 심장 수술이래.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민수는 의심스러웠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잖아요. 사기가 아니야.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민수는 미선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할 여유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실버댄스 동호회를 찾아갔다. 동호회 회장인 이 할머니가 민수를 반겼다. 아, 박 할아버지 아드님이시군요. 할아버지가 요즘 부쩍 젊어지셨어요. 미선이라는 분 알고 계세요? 이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아, 그분요. 사실 저희 사이에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무슨 말이요? 그분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요. 민수의 예감은 적중했다.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 할아버지도 그분과 가까워지고 나서 갑자기 이사를 가셨거든요. 빚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김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도 미선이와 만나고 있다며?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도 그분과 아셨나요? 김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먼저 만났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어떻게 속으셨는데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미선이는 자신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며 동정을 유발했고 전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 소송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집을 잃게 되었다. 그 여자가 진짜 사기꾼이야. 내가 돈을 다 준 다음에는 연락도 안 받더라고. 민수는 김 할아버지의 증언을 녹음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다. 할아버지는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미선이를 믿으려 했다. 아니야. 미선이는 정말 아프다고 했어. 수술을 받으러 다음 주에 미국에 간다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확인해보죠. 미선이 씨한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받았는데. 아버지, 혹시 미선이 씨 집 주소 아세요? 응, 알아. 몇 번 가봤거든. 가족들은 함께 미선이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전 세입자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날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내가 뭘 한 거야. 너희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구나.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말도 없었다. 민수와 수지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썼다. 일단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내 신용으로는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연봉이 높지도 않고. 그럼 어떡해요? 정말 노숙자가 되는 건가요? 지우도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지우야,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민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인 박 할아버지로부터였다. 민수야, 내 아버지 통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농협 통장 확인해 봤니? 농협 통장이요? 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농협에 적금을 넣고 있었거든. 아마 그 통장은 미선이도 모를 거야. 민수는 즉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아버지, 농협 통장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거기엔 별로 돈이 없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죠. 농협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1억 3천만 원이었다. 아버지, 이 돈은 미선희 씨가 모르는 거죠? 응, 이 통장은 말하지 않았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록 집을 잃었지만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민수는 경찰서에 미선희를 사기죄로 신고했다. 김 할아버지도 함께 증언해 주었다.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서요.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선희 같은 사기꾼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을 쓴다고 했다. 보통 이런 경우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요. 이미 다른 곳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도 있고 혹시나 미선희가 잡힌다면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경매까지는 2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민수 가족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1억 3천만 원으로는 지금과 같은 크기의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아빠, 새 집에서도 내 방 있어?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있어. 작아도 내 방은 만들어줄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나이가 들어서 외롭다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아버지,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수진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았다. 이 집은 어때요? 수진이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다. 여기는 지우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그럼 이건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병원 다니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지우의 학교와 할아버지의 병원, 민수의 직장을 모두 고려해서 약간 작지만 적당한 위치의 빌라를 선택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할머니의 유품들,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가족 사진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겼다. 이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민수도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이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일,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새 집에서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미선이었다. 여보세요? 영철 오빠?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가족들도 모두 긴장했다. 미선이냐? 너 지금 어디 있어? 오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급한 일이 뭐야? 수술 날짜가 갑자기 당겨져서 미국으로 급히 떠나야 했어요. 지금 LA에 있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옆에서 속삭였다. 스피커폰으로 바꿔주세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미선아, 너 집에 갔는데 이사 갔다고 하더라. 아, 그거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당분간은 미국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미선희 씨, 저는 할아버지 아들 민수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아, 안녕하세요. 미선희 씨, 할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수술은 잘 받으셨나요? 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돈이 더 필요하지는 않으시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가족이 집을 잃게 되었거든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려달라고요? 그 돈은 영철 오빠가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도 수술비로 다 썼고요.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지 않나요? 영철 오빠가 성인이잖아요. 본인이 결정하신 일인데 왜 아들이 간섭하세요? 민수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김 할아버지한테도 같은 수법을 쓰셨죠? 이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미선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희들한테 이런 일을 벌일 줄 알았으면. 민수는 할아버지를 원망할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해결이라니, 이미 늦었어. 3억이 넘는 돈을 날려버렸는데. 수진이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님, 저희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아버님이 더 걱정돼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버지, 외로우셨던 거 이해해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들은 더 가까워졌다. 할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민수는 야근을 늘려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했고 수지는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버님, 새 집에서는 제가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면요? 아니야, 수진아. 네가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도우려고 했다. 할아버지, 내가 용돈 모아서 할아버지 주고 싶어. 지우야, 고마워. 하지만 내 용돈은 네가 쓰렴. 아니야, 할아버지가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 우리 다 같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지우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울컥했다. 드디어 이사 날이 왔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여기서 민수를 키웠는데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린 시절 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 집에서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아버지.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영철아, 나중에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 하지만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줘.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오열했다.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정도 크기였지만 가족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수진이 말했다. 응, 청소하기도 쉬울 것 같아. 민수가 동의했다. 지우는 자신의 새 방을 보며 신이 났다. 와, 여기 내 방이야? 작지만 예뻐. 할아버지만 유독 조용했다. 새 집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첫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환경도 그랬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계속 마음을 괴롭혔다. 민수는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문을 살짝 열어봤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보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민수는 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새 환경에 적응해갔다. 지우는 새 학교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고 수지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민수는 추가 수입을 위해 주말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울해했지만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랑 퍼즐 맞출래? 퍼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는 큰 조각만 맞추면 돼. 지우와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할아버지는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수진이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마트 사장이 수진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정말요? 정규직으로요? 네. 손님들 반응도 좋고 일도 정확하게 잘하시니까요. 급여도 지금보다 많이 올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
엄마 대단해. 지우가 기뻐하며 뛰어올랐다. 민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네가 고생하게 해서.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로부터 2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미선이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붙잡혔다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모두 7명이나 됩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요. 민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럼 저희가 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인이 숨겨둔 계좌가 몇 개 발견되었거든요. 비록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민수는 안도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기뻤다. 정말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큼은 가능할 것 같아.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내가 한 실수는 변하지 않아.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교훈을 얻었잖아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근처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권유로 용기를 내서 나간 것이었다. 거기서 바둑도 두고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뭐 하겠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람들을 봐.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 사정을 모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친해졌다. 특히 혼자 사시는 이 할아버지와 죽이 잘 맞았다. 영철이 형, 우리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나 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나도 작년에 그런 여자를 만났어.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크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더라고. 우리같이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았다. 지우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을 잃었어. 친구들은 놀랐다. 정말? 그럼 지금 집은? 새로 구한 거야. 전보다 작지만 괜찮아. 집에 돌아온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사랑해. 지우야, 할아버지 때문에 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어서 미안해. 괜찮아. 작아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돼. 지우의 순수한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실수했지만 너희들이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미선이의 숨겨진 계좌에서 돈을 일부 회수했다는 소식이었다. 민수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들었다. 총 피해액의 3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곳에 쓰였거나 숨겨놓은 것 같고요. 30%라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약 6천만 원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6천만 원이요? 그럼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제안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돈은 만약을 위해서 모아두자. 나 같은 바보가 또 실수할지 모르잖아. 아버지, 그리고 지우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동의했다. 미선이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법정에 참석했다. 법정에서 본 미선이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저는 정말 수술이 필요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미선이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미국에 갔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판사는 미선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미선이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잃은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책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도 배우고 서예도 시작했다. 영철이 형, 요즘 부쩍 밝아지셨네요. 글쎄, 나이 먹어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어.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서예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 글자 뭐예요? 이건 가족이라는 글자야. 가장 소중한 단어지. 할아버지가 쓴 거 예뻐.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줄게. 새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났다. 가족들의 생활은 안정을 찾았다. 수지는 마트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매니저까지 되었다. 민수도 회사에서 승진하여 급여가 올랐다. 지우는 새 학교에서 반장까지 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격도 더 밝아졌다.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바둑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외로움도 많이 극복했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아무리 외로워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또다시 미선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어보고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영철 오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를 이용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편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다. 지금 와서 무슨 용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사과는 받아줘야지.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만 아파. 아버지가 너무 착하신 거 아닌가요? 착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거든.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에서 민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다. 평온하던 생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지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이 심해졌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지우는 폐렴 초기 단계였다. 입원이 필요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민수가 의사에게 물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은 현재 가족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낼게. 아버지 돈은 아껴두세요. 아니야. 지우 병원비는 할아버지가 내는 게 맞아. 내가 이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할아버지는 미선이에게서 돌려받을 예정인 돈을 미리 써서라도 지우의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다. 다행히 지우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입원 기간 동안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지우를 돌봤다.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할아버지, 나 아프니까 할아버지가 더 친절해진 것 같아. 지우가 아프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우의 밝은 모습에 할아버지는 위안을 받았다. 퇴원하는 날,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도 실수 많이 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우가.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미선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7천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민수가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일부 포기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상의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생각이었다. 아니야. 지금 집도 충분해. 이 돈은 지우 교육비랑 비상금으로 모아두자. 아버지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편해.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안정된 생활을 보내던 중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여성 회원 때문이었다. 영철 씨, 바둑 정말 잘 두시네요. 순자라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둑 상대였지만 순자는 점점 할아버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철 씨,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미선이 사건 이후로 여성과의 만남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글쎄, 나는 그냥 바둑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친구로서 가끔 만나요. 혼자 살기 외롭잖아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 일을 민수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 민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민수야, 만약에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찬성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그래,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할아버지는 결국 순자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에게 미리 알렸다. 아버지, 어디서 만나세요? 경로당 근처 카페. 시간은요? 오후 3시. 민수는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카페에서 할아버지와 순자의 만남을 지켜본 민수는 안도했다. 순자는 미선이와 달리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영철 씨, 자녀분들과 잘 지내시나요? 응, 아들 내외가 참 착해.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부러워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순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도 자신의 어려웠던 시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나도 몇 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 외로움 때문에. 무슨 실수요? 할아버지는 미선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순자는 놀라며 동정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은 괜찮아. 가족들이 용서해줘서. 순자의 반응은 미선이와 확연히 달랐다.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걱정해 주었다. 몇 번이 만남 후 할아버지는 순자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다. 민수야, 순자라는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될까? 아버지가 좋으시다면요. 어떤 분이세요? 나하고 비슷한 처지야. 남편 잃고 혼자 살고 있어. 착한 사람 같아. 민수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면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죠. 아버지가 소개하시는 분이니까. 주말에 순자가 집에 왔다. 그녀는 지우를 위해 예쁜 인형을 가져왔고 수진에게는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했다. 어머, 정성이 대단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시간이 가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다. 특히 지우와 잘 맞았다. 할머니, 나중에 또 올 거야? 지우가 보고 싶으면 또 올게. 좋아. 할머니랑 놀면 재미있어.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도와주었다. 아버님이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나도 감사하게 생각해. 저도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순자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접근했다. 매주 한두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았다. 가끔 집에도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지우야, 그런 건 어른들이 천천히 생각할 일이야. 할아버지도 당황했다. 지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은 순자가 마음에 들었다. 미선이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영철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놀랐다. 사기를?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외로웠는데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재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동질감을 느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철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서도 나를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 우리 같은 나이에는 서로 이해하고 의지해야죠. 순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보, 아버지가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건 아닐까? 수진이 민수에게 속삭였다. 글쎄,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가 미선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님이 워낙 순수하시니까. 민수도 어느 정도는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감정적으로 판단할까봐.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지켜봐 드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순자 할머니도 돈을 요구하면 어떡해? 그때는 우리가 말려야지. 어느 날 순자는 민수를 따로 만나자고 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수는 긴장했다. 혹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아버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바라지 않아요. 네? 사실 제가 아버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다. 그럼 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아버님 가족들이 저를 의심할까봐 걱정되어서요. 미선이라는 여자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실 테니까. 민수는 순자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걱정되시죠. 저도 자식이 있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천천히 지켜보려고요. 급할 게 없잖아요. 아버님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낫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수를 불러 앉혔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바뀐 것 같지? 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지신 것 같아요. 미선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순자도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성급하게 굴지 않을 거야.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아버지를 믿어요. 고마워. 그리고 혹시 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말려줘.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가족이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지우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지우는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다. 그림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순자 할머니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지우야, 순자 할머니도 그렸네? 응, 순자 할머니도 우리 가족 같아서. 할아버지는 지우의 그림을 보고 뭉클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힘들게 했는데도 이런 그림을 그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가족은 힘들 때 더 붙어 있는 거야. 학예회에 참석한 순자도 지우의 그림을 보고 감동했다. 지우가 저까지 가족으로 생각해주네요. 지우가 할머니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우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새 집에서 생활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민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수지는 마트 부점장이 되었다. 지우는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다. 할아버지는 순자와 꾸준히 만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중했다.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였다. 아버지, 순자 할머니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실 거예요? 왜? 빨리 결정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그래도 순자 할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급할 게 뭐 있어? 어느 날 순자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영철 씨, 저희 함께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여행? 네, 1박 2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요. 온천도 있고 경치도 좋은 곳이거든요.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여행을 간다는 것은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의미였다. 글쎄,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영철 씨, 저희 나이에 언제까지 조심스럽게만 지낼 건가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순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상의했다. 여행이요? 수진이 놀랐다. 응, 1박 2일 정도. 민수는 신중하게 생각해봤다. 아버지가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저희한테 연락 자주 주세요. 그래, 그럴게. 지우도 찬성했다. 할아버지, 여행 재미있을 것 같아. 사진 많이 찍어와. 할아버지는 순자와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을 떠났다. 민수는 하루에 2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아. 온천도 좋고 순자도 배려심이 많아. 그럼 다행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행에서 할아버지는 순자의 진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면 즉시 휴식을 제안했고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하지도 않았다. 영철 씨,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순자야. 그리고 영철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긴장했다. 뭔데? 저는 영철 씨한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게 좋겠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여행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어떠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좋았어. 순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계속 만나실 거예요? 응, 하지만 지금처럼만.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신중한 태도가 보기 좋았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이. 지우도 순자에 대해 물어봤다. 할아버지, 순자 할머니 언제 또 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 지우 보고 싶다고 하더라. 야오, 순자 할머니 오면 내가 만든 쿠키 줄 거야. 그로부터 몇 달 후 미선이가 조기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벌써요? 민수가 놀랐다. 모범수로 감형받아서 일찍 나왔다고 하네요. 민수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미선이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해서. 아버지, 미선이가 출소했대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반응했다.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네. 혹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할아버지의 확고한 태도에 민수는 안심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나이 먹어서 철이 든 거지. 이제는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 지우는 10살이 되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어느 날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할아버지, 그 나쁜 여자 때문에 우리 집 잃어버린 거 맞지?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지우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다. 지우야, 그런 어려운 얘기는. 괜찮아, 할아버지.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았어.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 여자가 나빠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그리고 우리 지금 집도 좋아. 여기서 순자 할머니도 만났잖아. 지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또다시 울컥했다. 지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진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 실수해도 괜찮아. 2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와 순자는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가족들과 함께 상의했다.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수진이 기뻐했다. 응, 이제는 확신이 서. 순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요, 아버지. 지우는 가장 기뻤다. 와, 순자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생겼네. 결혼식은 작게 가족끼리만 했다. 할아버지도 순자도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나이에 뭘 거창하게 해. 가족들만 있으면 돼. 순자가 새 가족이 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자는 할아버지를 잘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수진의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무리야. 이런 걸로 가족한테 보탬이 되니까 기뻐. 순자는 지우의 숙제도 도와주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할머니랑 천천히 해보자.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내가 복이 많아. 이런 가족이 있고 순자 같은 사람도 만나고.
어느 날 미선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영철 오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 아버지,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해.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순자도 이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미선이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다.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민수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지는 마트 점장이 되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어서 키도 훌쩍 자랐다. 할아버지와 순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다른 노인분들에게 사기 예방에 대한 강연도 했다. 여러분,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할아버지의 경험담은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최할아버지를 만났다. 영철이 형,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어떤 여자가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즉시 경고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그런 일로 큰 피해를 봤거든.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최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그 여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며칠 후 그 여자는 최할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형님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어요. 다행이야. 나 같은 바보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 지우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실수하신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거라는 걸 알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도 만나게 되어서 더 좋아요. 할아버지,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할아버지는 실수한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지우가.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순자도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영철 씨, 저는 영철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순자야.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영철 씨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졌어요. 물론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요. 할아버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우리 정말 좋은 가족 되었지? 네,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의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다. 미선이에게서 돌려받은 돈과 가족들이 번 돈을 모아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보,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제안에 가족들은 의논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집이 좋아. 여기서 순자도 만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였어. 순자도 동의했다. 저도 이 집이 좋아요. 크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결국 가족들은 현재 집에 계속 살기로 했다. 대신 돈은 지우의 교육비와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순자의 영향으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 텃밭 가꾸기였다. 영철 씨, 우리 베란다에서 채소 키워봐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추나 깻잎 정도는 쉬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 와우, 정말 잘하네. 그러죠? 신기하죠? 지우도 할아버지의 텃밭 가꾸기에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나도 뭔가 키우고 싶어. 그래? 그럼 지우 전용 화분 하나 만들어줄까? 좋아. 할아버지와 지우는 함께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민수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었다. 정말요? 제주도에 간다고요? 지우가 신이 났다. 응, 우리 가족 모두 처음이지. 순자도 설렜다. 저도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제주도에서 가족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순자는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했고 지우는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다. 여보,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여행 온 게.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3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할아버지, 그때 일은 이제 잊어버려요. 잊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삼는 거지. 덕분에 지금 더 행복하잖아. 지우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장래희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나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지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할아버지는 뭐든 응원할게. 나는 사기꾼들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아버지는 놀랐다. 사기꾼을 잡는다고? 응.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지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뭉클했다. 지우야, 정말 훌륭한 꿈이네. 그래서 법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꼭 그런 사람이 되렴. 할아버지는 순자와 함께 여러 경로당을 다니며 사기 예방 강연을 했다. 자신의 경험담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로워도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너무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보세요. 강연을 들은 노인분들은 할아버지의 솔직한 경험담에 감동했다. 영철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한테 접근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지우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 민수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보, 어떡해요? 수진이 걱정했다. 일단 다른 회사를 알아볼게. 그동안 경력도 쌓였으니까. 하지만 쉽게 새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나이도 있고 급여 조건도 맞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나섰다. 민수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당분간 그걸로 생활하자. 아버지, 그럼 안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 가족인데. 순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민수는 6개월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예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 이번에도 가족들 덕분에 위기를 넘겼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가족이지.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생각도 깊어졌다. 어느 날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할아버지, 그때 미선이라는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지우가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자랐다는 게 신기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로움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지.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순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할아버지는 지우의 깊은 통찰에 감동했다. 맞아, 지우가 정말 많이 컸네. 미선이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법대 가려고 해. 정말? 그때 꿈을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응,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할아버지는 지우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자랑스러웠다. 민수와 수지는 이제 중년에 안정된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순자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노년 부부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미선이의 근황을 듣게 되었다.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네. 민수가 말했다. 그럼 다행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해. 할아버지의 관대한 마음에 가족들은 감동했다. 아버지, 아직도 미선이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한다기보다는 미워하지 않는 거야. 미워해봤자 나만 힘들어. 순자도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했다. 영철 씨가 마음이 넓으셔서 존경스러워요.
지우는 드디어 법대에 합격했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지우야, 축하해. 수진이 지우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 할아버지도 축하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지우의 합격 소식을 들은 순자도 기뻤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용돈 많이 줄게. 할머니,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될게요. 할아버지는 이제 75세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건강했지만 가끔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순자가 걱정했다. 괜찮아.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관절염 초기 단계네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약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순자도 함께 걸어주었다. 영철 씨, 함께 걸으니까 더 즐거워요. 나도 그래. 혼자 걸으면 금방 포기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순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미선이었다. 미선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다. 오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선이,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네,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이 여자가 바로 미선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소개할게. 내 아내 순자야. 미선이는 순자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선이를 보고도 더 이상 화나지 않았고 미선이는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안도했다. 마트에서 나온 후 순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떠셨어요? 다시 보니까 별로 뭔 감정도 안 들더라. 이제 정말 지난 일이 된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고맙다고? 그 사람 때문에 영철 씨가 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할아버지는 순자의 긍정적인 생각에 감동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나 대학에서 사기 예방 동아리에 가입했어. 정말? 응. 우리가 하는 일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과 비슷해. 노인분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을 해드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뿌듯했다. 지우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할아버지 경험담도 들려드리고 싶어. 괜찮을까? 물론이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기 예방 교육 자료로 만들었다. 지우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에 신고하세요.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순자는 뇌졸중 초기 단계였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서 순자를 돌봤다. 영철 씨,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미안한 소리야. 부부잖아. 고마워요. 영철 씨가 있어서 든든해. 가족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다. 특히 지우는 주말마다 와서 순자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순자는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 드세요. 집에 돌아온 순자를 위해 가족들은 특별한 준비를 했다. 어머니, 당분간은 집안일 하지 마세요. 아이고, 수진아, 내가 환자도 아닌데.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도 순자를 극진히 돌봤다. 순자야, 약 시간이야. 고마워, 영철 씨.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순자의 병환을 계기로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다. 이제 순자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지우도 대학에서 휴학하고 집에 와서 순자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말렸다. 지우야, 할머니는 우리가 돌볼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신데 할머니가 제일 바라는 게 지우가 훌륭한 변호사 되는 거야.
순자도 지우에게 당부했다. 지우야,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할머니, 얼른 나아요. 응,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지우 졸업식도 가야지. 미선이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사기 사건을 맡았어. 정말? 어떤 사건인데? 노인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건이야. 할아버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우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가며 사건을 해결했다. 결국 피해자는 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 지우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고 있어서 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80세 생일을 맞았다. 가족들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할아버지가 감동했다. 80세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순자도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영철 씨, 이거 받으세요. 뭔데?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앨범을 펼쳐보며 지난 몇 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봤다. 정말 고마워, 순자야. 생일 파티에서 할아버지는 소감을 말했다. 8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난 몇 년이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거든.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지우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럼 할아버지도 만나봐야겠네. 지우의 약혼자 준호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할아버지,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우를 행복하게 해주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할아버지는 축사를 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줘서 고마웠어. 그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 이제 지우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지우가 결혼하고 1년 후 손자가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아기 예쁘죠? 지우가 아기를 안겨주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지우 어렸을 때와 똑같아.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내가 건강해야겠어. 순자도 손자를 무척 예뻐했다. 우리 집에 이런 보물이 왔네. 할머니도 같이 키워주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아버지는 자라나는 손자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 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하지만 손자는 아직 어려서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실수가 뭐예요? 나쁜 사람한테 속은 거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민우가 더 크면 자세히 알려줄게. 지우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민우한테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네가 변호사니까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네. 할아버지는 82세가 되면서 자신의 유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가 죽으면 남은 돈은 모두 너희들이 나눠 가져.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갈 날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할아버지의 유언은 복잡하지 않았다. 남은 재산은 가족들이 나눠 갖되 손자 민우의 교육비는 따로 마련해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자는 평생 이 가족의 일원으로 모셔드려. 아버지, 당연한 일이죠. 미선이 일로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85세까지 사기 예방 강연을 계속했다. 마지막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외로움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청중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영철 씨,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강연 듣고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네요. 제 실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할아버지가 86세가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순자는 헌신적으로 할아버지를 돌봤다. 순자야, 너까지 무리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이죠. 민수와 수진도 번갈아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지만 순자의 정성만큼은 아니었다. 어머니, 너무 고생하세요. 고생이 아니에요. 영철 씨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지우도 자주 와서 할아버지를 돌봤다. 이제 지우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냈다.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우야, 네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는 87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이 곁에 있었다. 민수야, 내가 미선이한테 속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어. 아버지, 순자도 만났고 너희들의 사랑도 더 깊이 느꼈고. 그러니까 실수도 때로는 선물이 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경로당 친구들, 강연을 들었던 노인분들, 지우의 동료 변호사들까지. 영철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는 분은 흔치 않죠. 순자는 할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영철 씨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 지우는 할아버지 영전에서 약속했다. 할아버지,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아버지가 떠난 후 순자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민수와 수지는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어머니,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영철 씨 추억도 있고 너희들도 있고. 지우의 아들 민우도 순자를 친증조 할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 이 퍼즐 어떻게 맞춰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천천히 해보자. 순자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년 후 미선이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자신의 식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민수가 놀랐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선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변했다는 소식은 반가웠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요. 할아버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셨으니까. 지우는 변호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지우 변호사님 덕분에 돈을 다시 찾았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책도 출간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짜 소중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큰 공감을 얻었다. 순자가 90세 생일을 맞았다. 이제 온 가족이 순자를 중심으로 모였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지우의 아들 민우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순자를 정성껏 돌봤다. 증조 할머니, 케이크 드세요. 고마워, 민우야. 우리 민우가 이렇게 컸네. 순자는 90세가 되어서도 정신이 맑고 건강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철 씨를 만나서 이런 좋은 가족도 얻고. 민수는 순자에게 감사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민우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증조할머니 순자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 민우야. 하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 걸 배웠어. 어떤 거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지. 그리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민우는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민우야. 네가 어떤 길을 택하든 할머니가 응원할게. 지훈의 가족은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 모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순자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영철 씨,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도 증조 할아버지에게 인사했다. 증조 할아버지,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5년 후 미선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민수 앞으로 온 편지였다. 영철 오빠 아드님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빠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이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오빠의 명복을 빕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도 편지를 읽어보았다. 영철 씨라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결국 가족들은 미선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법학과에 진학해서 엄마 지우의 뒤를 이으려고 했다. 엄마, 나도 변호사가 되어서 사기꾼들을 잡고 싶어. 정말? 민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나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지우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순자는 9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영철 씨, 저 먼저 갈게요. 좋은 가족 만나서 행복했어요.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순자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순자가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 동네의 어머니 같은 존재셨죠. 순자가 떠난 후 가족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민수와 수진이 가장 연장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었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빨라요. 민우는 변호사가 되어 엄마 지우와 함께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다. 엄마, 오늘도 사기 피해자분을 도와드렸어. 잘했어, 민우야. 증조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할아버지와 순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더 자세히 기록하기로 했다. 가족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싶었다. 민우야,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모자는 함께 할아버지의 일기, 사진, 가족들의 증언을 모아서 완전한 기록을 만들었다. 책의 제목은 사랑은 실수를 이긴다였다. 지우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후세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할아버지의 실수는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후의 삶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입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증조 할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민우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보고했다. 85세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는데 제때 막을 수 있었어요. 민우의 활동은 언론에도 알려져서 젊은 위로운 변호사로 불리게 되었다. 민우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민수는 이제 60대가 되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여보, 아버지가 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왜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뭔지 알겠어. 아버지도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아버님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위대한 점이었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신 거. 민수와 수지는 아버지의 삶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민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4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되었다. 아빠,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세요. 민우의 아들 지훈이 물어봤다.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 지훈은 5살이지만 진지하게 들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그래, 진짜 영웅이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신 분이니까. 할아버지와 순자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특히 사기 예방과 관련해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 집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동네 경로당에서는 매년 영철 할아버지 추모 사기 예방의 날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영철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통해 우리 모두 배웁시다. 지우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엄마가 변호사가 됐을까? 어떨까요? 아마 안 됐을 거야. 할아버지의 경험이 엄마에게 꿈을 주었거든.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민우의 아들 지훈이 자라면서 가족의 교훈은 4세대로 이어졌다. 아빠, 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요? 외롭거나 힘들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족과 많이 대화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으면 돼. 지훈은 어린 나이에도 이런 대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갔다. 저는 커서 증조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네가 원하는 걸 하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그 집에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가끔 놀러오는 지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벽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우가 어렸을 때 그린 가족 그림도 함께 걸려 있다. 여보, 아버지가 미선이한테 속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러게요. 아버님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네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민수, 수진, 지호, 준호, 민호, 그리고 지훈까지. 지훈이 물어봤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좋은 분이셨어. 실수도 하셨지만 그 실수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거든. 무슨 선물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 민우도 40대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다. 어느 날 민우는 아들 지훈에게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 증조할아버지는 왜 그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외로우셨기 때문이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어. 그럼 아빠도 외로우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해봤다. 아빠에게는 지훈이가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럼 다른 외로운 할아버지들은 어떡해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교훈은 4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다.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깨달음이 영원히 가족의 자산이 된 것이다. 집거실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글귀가 걸려 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 글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족의 신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순자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